안녕하세요. 결혼에 대해 많은 뒷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10차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내 결혼, 국제 결혼, 각각의 성혼율, 그리고 그 놀라운 허와 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결혼할 때 자유연애와 지인 소개를 제외하고 회사를 통해 맞선 후 결혼하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결혼 회사는 여기서 말 안 해도 유명한 큰 회사가 서너 개 있고, 세터민 결혼 회사나 국제 결혼 회사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 결혼 회사들의 성혼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그 성혼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결혼의 성혼율은 겨우 3~4%밖에 안 됩니다. 즉 100명의 남성에게 100명의 여성을 각각 맞선을 해주면 고작 서너 명만이 결혼까지 가고, 96명이나 97명은 맞선 중에 실망, 기대치 저하로 만남 중 데이트하다가 혹은 연애 과정에서 이미 깨져버립니다. 세터민 결혼의 성혼율은 더 적습니다. 100명의 남성에게 100명의 여성을 각각 맞선을 해주면 고작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즉 99명은 맞선 중에 이미 실망으로 깨지고 역시 데이트와 연애 과정에서 깨져버립니다. 엄청난 결과치에 놀라실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 결혼, 세터민 결혼의 성혼율이 실제로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 이유는 두 남녀가 직장, 거래처, 동호회 등에서 자주 보며 형성된 자연스러운 정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의 조건이나 환경, 바램을 무너뜨리지만, 맞선이란 인위적인 첫 만남은 순수와 멀어져 계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터민의 성혼율이 매우 저조함에 의아해하실 텐데, 이건 국내 결혼의 맞선보다 이질감과 이데올로기에서 느끼는 그 갭이 더 플러스해서 실제로는 성혼율이 더 안 나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임해보지만 역시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개인 한 명이고 회사는 수많은 회원을 보유했을 테니 그래도 그 중에 숨겨진 보석이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때문에 회원 가입하고 임해보지만 대부분 허탈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보다 국내 결혼이나 세터민 결혼에선 외모, 경제력, 성격, 배려도, 가정환경, 서로 간의 그 느낌 등등을 보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은 어떨까요? 100명의 남성이 외국으로 국제 결혼하러 가면 95에서 98명 이상은 하고 옵니다. 이건 왜 이리 높을까요? 그것은 주로 결혼하는 후진국에 비해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 맞선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그 선택 우위에 있어서 유리하고, 여성 입장에서는 국제 결혼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이란 선진국에 진입하여 그들 나라보다 한 5배에서 10배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차선책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언어 소통이 안 되어 상대방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점과 맺어주는 회사 통역으로부터 서로 좋은 점만 전달되기 때문에 성혼율이 엄청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엔 암울한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 비자로 입국까지 보통 한 6~7개월 걸리고 신부 입국 후에 1년 이내에 30% 정도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심한 회사는 50%까지 깨집니다. 어떤 회사는 신부 입국 후 5년 행복 안착률이 겨우 2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5년 행복 안착률이 80%가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국제결혼 회사들은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값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 어떤 회사가 아무리 성혼율이 높다고 광고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부 입국 전 현지에서 진행 기준의 성혼율일 뿐이지
신부 입국 후에 5년 이상 행복 안착률로 다시 계산해 본다면 국제결혼 성혼율 95%는 결국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 국제결혼하는 것이지 현지에서 결혼식만 올리거나 뭐 한 달 정도 살려고 국제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튜버는 엄청난 가머니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의 어느 나라를 지목하면서 남자 나이 50대에도 얼마든지 20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 나라 여성은 남자 나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지목하면 다 내 거가 될 것처럼 엄청나게 후진국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나이를 안 따진다면 그 여성은 결혼 목적이 아닌 돈벌이 입국 목적으로 붙는다는 것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손해 나는 건 남성의 큰돈 지출, 뭐 이혼의 상처, 뭐 피폐해지는 마음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제결혼하여 신부 입국 후 한 달 이내에 신부가 가출하여 회사에 소송했을 때 남성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으로 큰돈 절대 못 받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은 고객의 약정금 지불 대가로 회사는 신부와의 성혼과 입국까지 채무 이행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정신적 문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불 속 일까지는 결혼 중개업자도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성이 회사에 지출한 돈, 뭐 2차 현지 방문 비용, 뭐 신부의 그 배려 지출비로 한 토탈 한 2,3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신부가 입국 후 며칠 살다가 가출해 그 피말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치더라도 판례에선 보통 300만 원 미만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나오고 종결됩니다. 남성은 기 지출한 금은 한 2,3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한 최하 330만 원, 뭐 이혼 상처, 마음 상처 등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실감과 폐해를 이미 입은 뒤입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에게 뭐 후진국 여성은 20대 여성도 막 붙는다, 뭐 나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등등 달콤하게 유혹하는 회사의 언변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지독하게 못 살던 시절 그 우리네 누이들이 우리보다 그 당시에 잘 살았던 뭐 독일, 미국, 일본으로 많이들 시집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국제결혼 회사가 만일에 한국 여성은 20대여도 일본 남자 50대를 좋아한다고 했다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변으로 쉽게 광고하는 양반이나 뭐 순진하게 그걸 다 믿고 그런 회사통에 가는 남성분들, 결국은 신부 입국 후에 하고 억울하다고 울어봤자 잘못된 선택은 사탕발림에 놀아난 여러분의 치명적인 불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내 결혼, 세터민 결혼, 국제 결혼의 성혼율의 놀라운 허와실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